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 20-5회가 되겠고요. 자, 미야자마 겐야의 소개한 내용 총 20가지 내용 가운데서 이 시간 10번째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은 이제 10번째는 이런 이야기 했어요. 미룰 수 있는 일은 미루라.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열정과 비전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력에 빠지거나 또 어떤 그 성취감이 떨어지거나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이제 이런 데서 우울증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또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목표는 큰데 그걸 이루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 사람들의 눈초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초조해지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우울증도 발생하고 공황장애도 발생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분은 이제 미룰 수 있는 일은 좀 미루라. 속도를 좀 늦춰라. 제가 상담하면서 어떤 분한테는 좀 속도를 늦추세요. 이렇게 공고할 때가 있거든요. 막, 너무 급해가지고, 뭐, 상담 한두 번 하면은 완전히 치료가 된다고 생각을 했다든지, 또, 뭐, 병원에 가서 약 한 번 먹었는데,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 다음에 괜찮아지리라고 생각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속도를 좀 늦추고. 일도 빨리빨리 안 되면 자기 성격에 못 이겨가지고 견뎌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심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분은 미룰 수 있는 일은 좀 미루라. 이제 이렇게 권고를 해요. 줄여야 하는 일, 느려야 하는 일을 잘 분별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중요하진 않지만 해야만 하는 일에 너무 많이 매달려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면서 한 발짝 더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 욕심은 큰데 현실은 따라주지 않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내가 행복한 시간을 만들자. 결정해서 즐거움을 찾는다.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은 뒤로 미룬다.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건,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건 하지 않는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또 오해를 하면 안 되겠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내용들은 다 너무 지치고 또 힘들어서 그런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일반 건강한 사람한테 내일,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루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환자들에게 조언하는 내용이다 하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일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되죠. 또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이런 분들한테는 너무 일에 막 얽매여도 안 되고 또 일이 너무 없어도 그것 때문에 또 심리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그 정보, 그 상황이 내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적당하고 또 자기에게 잘 맞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성취감도 맛보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엄청난 마음의 부담감과 주변의 막 그런 시선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잘 조율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은 조율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뭐 소금이 없으면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죠. 근데 이게 조절이 안 되게 되도록 먹고 마셔버리면 그것 때문에 또 몸이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량에 대한 조절, 심리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내 살아가는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게 맞는 것이 뭔지, 그러면서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살피는 게 중요하겠죠.
자, 11번째는 지금의 사고방식과 인간관계를 다시 살피고 고친다. 조정을 한다는 거죠. 정신과에서는 뇌생리학 이론에 따라 우울증과 자율신경실 조정은 신경실조증은 뇌의 기능 부전에 따라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뇌에는 감정이나 감각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들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전에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무너져 우울증이 생긴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약을 억지로 끊을 필요는 없지만 원인을 치료해 가야 한다. 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뭐 기운이 없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유도 없이 불안하다. 초조하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피로해요. 무리하고 있어요라고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동안의 사고방식과 인간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12번째는 몸의 독, 마음의 독을 다스린다. 자, 불안이 여러 가지 또 불안의 스트레스가 쌓이면 여러 가지 육신적 질병으로도 나타나는 거죠. 안에 있는 독이 뭐 계속 쌓이면은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하고 또 독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나타나기도 이제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음식의 틀을 바꿔야 한다. 자, 이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을 처방하지 않는 정신과 의사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생활 환경, 생활 삶의 패턴, 음식 이런 것들을 잘 바꾸면은 약을 먹지 않아도 이 심리적, 정신과적 문제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부터 나는 약을 안 먹을 거야. 또 이런 분들은 또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심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활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생활을 온전하게 건전하게 하는데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약을 처방받아서 먹음으로써 불안정한 상태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내가 현실을 할 수 있다면 약이 도움이 분명히 되고 있는 거니까 처방을 하는 게 맞고요. 또 그걸 안 해도 내가 현실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굳이 뭐 이게 뭐 보약도 아니고 영양제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막 약을 억지로 주세요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13번째는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아까 또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다 심리적 아픔을 가진 분들한테 지금 권면하는 거니까 건강한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되죠. 모든 것은 자기에게 맞도록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애를 많이 써야만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 애를 쓰지 말아야 지금 그 억눌림에서 풀려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자, 너무 애를 써서 심신에 무리를 주고 있거나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받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 몸과 마음에 물어보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기 몸과 대화해봐라. 몸과 마음이 피곤하다고 하면 쉴 시간을 줘야 한다. 몸은 마음의 비명에 솔직하다. 몸의 이야기를 들으라. 서둘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자. 우울증의 장점은 지금 몸이 힘들고 지쳐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과로사와 자살을 막는 역할을 한다. 우울증에도 또 좋은 장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뭔가 지치고 또 힘이 빠지고 뭐 이러면은 이게 이제 뭔가 좀 쉬고 싶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불안정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계속 가지 않도록 멈추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과로사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주는 장점이 있다. 네. 자, 뭐든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14번째, 컨디션이 좋아지는 식습관을 찾는다. 자, 이분은 동양의학,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식사요법에는 마음의 병은 몸으로 고친다는 발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상담할 때 이 식습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줍니다. 왜냐하면은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거나 또 어떤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많이 먹거나 그러면 당연히 이게 몸에 영향을 주겠죠. 자, 몸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영양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영양 공급이 안 되면 그 부위의 신경에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 신경의 문제는 당연히 심리적으로 뭔가 느끼게 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심리 질병을 앓는 분들일수록 음식을 정확하게 잘 이렇게 먹고 좋은 음식으로 바꾸고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면 요게 안에 들어가서 내 장기 여러 부분에 영양 공급을 해 주겠죠. 그러면 영양 공급을 통해서 그 부분에 있는 신경 조직은 어때요? 안정되겠죠. 그러면 이게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이런 음식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뭐 생활 패턴, 몸이 너무 피곤하게끔 밤늦게 자고 뭐 아침 늦게 일어나고 막 이런 상태들이 되면은 몸이 또 피곤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데서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 문화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생활 패턴, 심지어는 언어 패턴 이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조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